자, 친구들 안녕. 이번 시간에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론 모든 친구들이 연락 온 건 아니고요. 한 2명의 친구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동북공정 선생님이 관심 있는 친구들 찾아보라고 찾아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도와 독도가 시리즈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쌤이 간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독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북공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간도에 대한 총체적인 마무리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사회 시간에 국제사회의 갈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제사회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선생님이 안 할 필요가 없겠다, 너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보라고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역사 노트,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1년 동안 가르쳐야지 하는 거기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부랴부랴 선생님도 부랴부랴 좀 수업을 좀 준비했고요.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동북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간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간도에 대해서 몰랐던 친구들이 많았죠. 이행시를 지으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진지하게 적은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간도가 빼앗긴 땅인지 몰랐다. 이거 일본의 만행 아니냐. 청나라로부터 돌려받아야 된다. 요런 내용의 이행시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간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거죠. 간도가 얘들아 여기 있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간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식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인데요,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나라와 간도를 연결하는 길에 지금 북한이 딱 가로막고 있다고. 그래서 바로 위에 인접한 북한도 우리 땅이라고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도 우리 땅이고 우리 한반도 땅인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은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과의 사이도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VS죠. 북한과의 사이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우리들 중에서도 통일을 꼭 해야 됩니까? 통일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절반 정도는 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가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나라의 영토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북한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간도를 우리 땅이라고 인식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간도를 우리 땅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인지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중국 애들은요 오히려 이 간도 땅을 우리나라에게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중국의 현대사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시간부터 하는 내용들은 절대로 너희들이 노트에 적고 뭔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 가슴에 필기하고 가슴으로 느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도 중국의 현대사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무슨 한국사 공부하려다가 중국사까지 공부하게 되네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중국은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중국도 동일하게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습니다. 일제의 식민통치,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중국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크게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장제스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국민당,
중심의 사람들과 그리고 모택동인데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공산당, 이 두 가지의 세력으로 독립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항복을 하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맞고 갑자기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광복을 하고 중국도 해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일본이 떠나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 두 세력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게 우리는 국공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 20년간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장제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요 느낌 나죠, 그죠? 사회주의 집단입니다. 소련과 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당 사람들은요 미국과 친하고요,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2학기 때 이런 비슷한 거 배울 겁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들어만 두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 또 광복을 맞이했고 이 둘은 중국 대륙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국공 내전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부정부패에 찌들었던 장제스 당, 국민당이 패하게 되고요. 이 공산당, 마오쩌둥, 모택동 당이 그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제스 당은, 국민당은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은 대만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대만은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중국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오쩌둥이 40년대, 50년대부터 집권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70년대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완전 독재자 이런 독재자가 없습니다. 완전 피해마랑 완전 암흑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마오쩌둥이 죽고, 아무리 아무리 독재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평생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라는 70년대에 덩샤오핑, 등소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 덩샤오핑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개방정책, 중국의 개방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면은, 사회주의면은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요. 덩샤오핑은 약간 변형된 공산주의, 변형된 사회주의를 외치면서 다른 나라들과 수교를 맺게 되고요. 자본주의 요소를 막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들을 바탕으로 한 이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0년대였어요. 그러면서 90년대쯤 되니까 중국 애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30년 뒤 정도만 되면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 중국이 세계를 양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장 강대국인 지금의 미국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 또는 버금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90년대 중국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발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이때로부터 30년 뒤가 지금이잖아요. 2020년 맞나요? 어때요 지금? 실제로 강대국 돼봐라 그러면은 미국이랑 중국을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나라를 돼봐라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애들이 정말 무서운 나라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 세계를 양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로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말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입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 이게 무슨 개소리냐 하면은, 통일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민족이 통일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 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지금까지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너희들이 중국의 인구 분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국 애들이 무려 14억이래요. 14억. 놀라지도 않지 14억 인구가 지금 중국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원래부터 중국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한족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원래부터 중국 사람은 우리는 한족이라고 전통 중국인이야. 근데 중국 애들은 한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뭐 티그루라든지 티벳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구르라든지 티그루는 뭐야? 티벳이나 위구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조선족이나 뭐 이런 여러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민족이 섞여가지고 14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당연히 한족 애들이 많죠. 이 중에 92%를 한족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8%만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얘가 13억이라고 하면은 12억 정도가 한족인 거고요. 1억 정도가 소수민족인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영토. 중국 애들이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넓은 영토, 많은 인구입니다. 대륙 스케일이라고 하죠. 근데 인구는 우리가 많은지 알겠어요. 근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원래부터 한족이 차지하고 있던 땅, 한족이 살아가고 있던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 한족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땅은 중국 대륙의 30%예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누가 살고 있는 거야?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90년대에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를 내세우며 이들을 함께 중국인이다 하면서 끌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91년도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줄여서 소련입니다. 이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뭐 복잡한 이야기지만 쌤이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때 당시에 1920년대부터 1900년대 초기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었고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반대로 사회주의가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1900년대부터 세계적인 경제 체제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각자 자기들 편을 막 만들고 있었어. 여기에서 사회주의 진영에서 가장 큰 영토,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장 큰 형님이 누구였냐면 소련이었고요.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큰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우주 경쟁도 하고요, 교육 경쟁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경쟁들을 하게 됩니다. 90년대까지. 근데 그러다가 91년에는 갑자기 소련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가 옳았다, 공산주의가 옳았다, 자본주의가 옳았다는 거야. 사실 뭐 생각해봐. 우리가 월급을 벌어요.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돈을 국가에 다 내.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인구 수대로 그 월급을 다 모아서 인구 수대로 n분의 1을 한대요. 그러면 얘들 너 일하고 싶겠냐? 난 분명히 100만 원 벌었는데 어떤 날은 20만 원 돌려받기도 하고 어떤 날은 40만 원 돌려받기도 한다는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월급이 더 오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월급을 뭐 알바하는 사람, 10만 원 버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30만 원 받기도 하고 40만 원 받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누가 일을 하겠어? 아이고, 미안해, 놀랐지? 아니, 얘한테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이크를 쳤으니까 선생님이 또 약간 여기에 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많이 놀랐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결국에는 똑같은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냐고. 아무도 일을 안 하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적인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소련이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소련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고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러시아가 그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기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에요. 근데 소련이 보게 되니까 원래 러시아가 아닌 나라들은 다 탈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온 나라가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스탄 뭐 이런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 있고요. 또 동유럽 애들,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들도 소련에
이 소련과 함께 나라를 꾸리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갑자기 독립한 나라들입니다. 소련이 붕괴를 한 거죠. 이 모습을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던 중국이 본 거야. 중국은 뭐가 겁났을까? 뭐야? 우리는 그래도 소련과는 다르게 덩샤오핑부터 이렇게 뭐 자유 진영과 뭐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자유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망하게 된다면 또는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우리도 독립할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영토의 70%가 빼앗기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중국 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 지도야죠. 엄청나게 크죠. 중국은 뭐 옛날부터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이만큼의 큰 나라를 경영한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청나라도 명나라도 이만큼의 영토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원래 중국 땅은 요만큼이었어. 그러다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모택동이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만주 땅은 자기들 땅이 아니었는데 일본 애들이 이 만주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식민 지배하면서. 근데 일본 애들이 도망가면서 여기를 다 중국 애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독립을 하면서 중국은 오히려 영토가 커져버린 거야. 근데 봐봐. 위구르 자치구. 그러니까 여기는 위구르 집단들이 위구르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티벳 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몽고 애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구니? 조선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얘네들이 독립을 한다고 해버리면 이 땅이 중국 땅이 아니게 돼버리고 완전히 위구르에게 넘어가 버리고 티벳에게 넘어가 버린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때부터 90년도부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야 위구르 애들아 여기는 너희들과 여기는 원래 옛날부터 중국 땅이었어. 너희들의 민족과 우리 한족이 서로 다르지 않아. 100년 뒤를 가볼까? 300년 뒤를 가볼까? 500년 뒤를 가볼까? 거봐. 500년 전에 여기에 존재했던 나라들이 우리 중국의 나라였다니까. 우리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던 지방 정권이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동서북남 서북공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독립하지 못하도록 이 위구르 사람들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서북공정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티벳에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여기는 원래부터 우리 중국 땅이었어.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여기 우리 중국 한족들이 여기를 차지하면서 여기에 지방 정권을 가지고 있었단다.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은 서로 다르지 않아.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서남공정이죠. 똑똑한 친구들은 눈치챘죠. 우리는 지금 동북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당연히 뭘까요? 이 한반도 위쪽에 있는 요령,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내몽고 자치구. 넓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존재했던 나라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위조하고 조작하고 왜곡해서 여기도 원래는 중국 땅이었어. 여기도 중국 땅이었어. 여기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은 중국의 역사야. 그래서 너희는 독립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동북공정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동남공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애들은 막 여기저기 다 자기네 땅이나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서 존재했던 나라들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게 동북공정이라 그랬어. 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하지 못하게 하려고. 독립하면 땅이 빼앗기는 거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니까, 자원이 줄어드는 거니까. 특히 소수 민족들 중에 가장 돈이 많은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조선족들 막 그냥 이주해온 노동자다 이래가지고 무시하고 얕보고 그러지, 중국에서는요 소수민족 중에는 가장 돈이 많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여기에 있는 조선족들을 독립시켜주기 싫은 거죠. 만약에 그래서 중국 애들은 90년대부터 여기에 역사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조사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했던 나라들, 얘들아 여기서 등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만주에서 가장 최초의 국가 뭐라 그랬어? 아니, 고대 국가. 그러니까 만주에서 있었던 가장 최초의 중앙 집권 국가 뭐라 그랬니? 고구려. 고구려를 이었던 발해. 그리고 물론 우리의 역사는 아니지만 여기에 존재했던 여진족들, 거란족들이 세웠던 요나라라든지 금나라라든지, 이거는 거란족들의 나라고요. 그러니까 발해가 요나라한테 멸망하는 거죠. 거란족들에게 멸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진족이죠. 그리고 청나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청나라의 영토를 다 차지한 거니까 지들 역사라고 해도 괜찮아. 당연한 건데, 요나라 금나라를 자기네 역사?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네 역사?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동북공정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얘네들은 여기 이 동북공정을 하는데요, 무려 1조억을 투자했대요. 1조억. 상상이 가냐? 그러면서 역사 교육을 엄청나게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좀 구라를 좀 치면은 3분의 1, 수업 시수의 3분의 1이 역사 수업이야. 얘들아, 우리 지금 3학년 역사 시수가 지금 어떻게 되니? 한 주에 2번입니다. 그러면은 몇 분의 몇인 거야? 얼어 죽을 이런. 갑자기 열받네. 월요일 6시간, 월요일 6교시, 화요일 7교시, 수요일 7교시, 목요일 7교시, 금요일 6교시, 다 더하면 7, 3, 21, 12, 33인가요? 33 중에 2시간으로 역사 배워. 근데 중국 애들은 어떻게 배운다고? 3분의 1, 4분의 1 역사를 배운다고. 상상이 가냐?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한, 고구려의 역사가 자기의 역사야, 발해의 역사가 자기의 역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거를 중국 애들이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실제로 중국 애들한테 광개토 대왕이라고 물으면 모릅니다. 뭐라고 말하면 아냐 하면은 호태왕이라고 하면 알아. 호태왕. 광개토 대왕 릉비가 있죠. 이 광개토 대왕 릉비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중국 애들에게 호태왕 릉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도 들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중국 관광객들이 간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던 고구려라는 나라의 한 왕이었던 호태왕의 무덤입니다. 호태왕의 무덤 비석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지요, 웃긴 일이지요, 한국 사람들은 이 호태왕을 자기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하, 너무 배가 웃기죠.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일인 거죠. 중국 애들은 실제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야. 자기네 역사라고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애들은요, 얘네들을 독립시키는 걸 넘어가지고 어떤 것까지 바라보고 있냐면, 이런까지 선생님 좀 얘기를 갑자기 그래요, 좀 너무하다.
선생님 또 열받는 이야기를 또 해줄게요. 선생님 역사 지수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4분의 1은 안 돼도 하루에 한 번씩은 역사가 들어야 되지. 그럼 너무 싫으려나? 아무튼 역사 교육이 좀 한국사 교육이 좀 강화되어야 한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5천만 국민이라고 합니다. 중국 애들은요 14억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좀 계산하기 쉽도록 어떻게 15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30대 1이야. 30대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뭐시기냐 역사 공부를 하는 역사학자가 1명이라면 중국에서는 역사학자가 30명이라는 거야. 중국의 역사학자가. 게임이 되겠니? 여기서 작정하고 국가 단위에서 왜곡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사료를 위조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막 나름의 억지스럽지만 논리를 펴나갈 때 30명의 그런 억지 논리를 펴나갈 때 우리는 한 명의 목소리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좀 개판이냐 하면은 선생님이 역사 교사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국사 선생님 있죠. 한국사 교수.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한국사 교수보다 일본어 교수가 더 많아. 뭐가 더 중요하냐? 한국사가 중요하냐? 일본어가 중요하냐? 일본사도 아니야. 일본어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영어보다 한국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돼? 아니야. 너희 너도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아무튼 엉뚱한 소리 좀 했는데 일단 계속해서 다시 돌아온다면은 그러면은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을 진행하면서 사실 1억 원이라는 걸 투자를 하면서 얘네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안 했네. 이 주장을 그냥 반박을 쌤이 얘기 안 했네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고구려와 발해는 자기네 땅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얘들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똥 싸고 있네, 헛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멱살 잡고 흔들어대잖아. 그래서 흔들기만 할래? 이론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를 대줄래? 근거 대야겠죠. 그죠? 갑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수나라가 고구려에 무려 113만의 군대를 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113만의 군대를 완전 개쳐 부쉈죠. 어떤 장군이?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이잖아. 기억나니? 얘들아, 어떤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멀리 있는 부산 옆에 있는 뭐라고 할까? 울산이라는 지방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113만의 군대를 끌고 울산에 갔다. 울산에 갔다. 그래서 울산 도지사를 없애려고 했다. 이게 말이나 돼? 말이나 되는 발상이냐고. 그러면서 심지어 수나라가 멸망했어요.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야씨, 고구려가 수나라의 지방 정권이었으면 수나라 멸망할 때 고구려도 같이 멸망했어야지. 뭔 짓이야. 또 고구려가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쭉 갑니다. 고구려의 역사가. 그러니까 약 한 700년 정도 지속된 거야. 이때 동안 고구려라는 한 개의 나라가 700년을 지속할 동안 중국 애들은요 무려 30여 개의 나라가 사라졌다가 생깁니다.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울산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30번 바뀌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발상이야? 말도 안 되지. 뭔 개소리야. 멱살 잡고 흔들어야 된다고. 그 다음 발해가 니들 역사라고?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 2학년 때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친구인데 내가 너무너무 강조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열받네. 발해의 지배적인 구조를 보면은 소수지만 지배자가 고구려 유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갈족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거봐 말갈족들이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발해는 말갈의 역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중국의 역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냐면서 멱살 자꾸 흔들어야 돼. 발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양식은 뭐다? 고구려 양식이다. 대표적인 게 뭐야 얘들아? 온돌이잖아. 온돌. 중국 애들의 전통 난방 방식은 온돌이 아닙니다. 고구려 애들의 온돌 방식이야. 그리고 또 발해 왕이 뭐라고 그랬니? 일본에게 서신을 보내서 뭐라 그랬어? 나 고려 왕은 일본 외왕에게 서신을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 무슨 왕은? 나 고려 왕은.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구려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발해왕이 뭐라고 했다고? 나 고려왕은, 나 고구려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발해왕이 스스로 고구려의 왕이라고 칭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발해 유민들이 결국엔 거란한테 멸망하거든요. 발해 유민들이 어디로 내려오니? 고려로 내려와. 발해 애들도 여기는 발해고 이거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중국 애들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고구려 자기 땅, 발해 자기 땅, 만주 자기 땅, 원래부터 자기 땅, 그래서 조선족들 우리 민족, 같은 민족, 독립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얘들아, 이 동북공정이 정말 무서운 건데 사실 우리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잘 모르죠. 심지어 선생님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 런닝맨 있죠. 선생님 런닝맨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유재석을 좋아해가지고 런닝맨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나? 30분에 망했다 씨. 런닝맨을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런닝맨에서 중국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촬영을 하면서 자막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의 만리장성이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근데 동북공정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만리장성이 이렇게 뻗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만주도 자기의 땅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있는데 그 길이를 이렇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는 예를 들어 만리 2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옛날엔 2만리였는데 지금은 요거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동북공정을 하면서 역사를 왜곡한 거야. 근데 런닝맨에서 만리장성을 촬영하면서 2만리나 되는, 그러니까 동북공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왜곡된 역사의 그 만리장성의 길이를 자막으로 내보냈어요. 얘들아, 너무 화가 나는 순간인데, 이 동북공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선생님 요것만 하고 마칠게. 미안해 선생님, 시간 시험도 끝났는데 좀 빨리 끝내려 그랬는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도에 큰 관심이 없어. 왜요? 북한이 가로막고 있잖아. 북한이랑 우리가 별로 안 친해. 그 다음 동북공정 관심 없어. 여기 땅이 우리나라 땅이니 중국 땅이니 별 관심 없어. 왜? 이거 자기 나라 땅 해봤자 그럼 여기 대한민국 이렇게 할 거야? 여기 북한이 있는데? 사이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근데 지금 중국 애들이랑 북한이랑 친하죠. 선생님은 예상합니다. 50년 내에 이 북한 망한다. 50년 내에 북한 망할 거야. 체제가 붕괴될 거야. 지들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고 협박을 해봤자 미국한테 안 돼. 국제사회에 압력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결국에는 무너질 거라고. 그때 이 간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간도 지방에 있는 조선족들은요, 자유롭게 북한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조선족들은. 그래서 북한 애들이랑 친해. 근데 조선족들은 얘들아,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실제로 중국말을 하고 무슨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중국 국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말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생활 양식도 비슷하고요. 결국에는 북한 망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북한 애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북한이 결국에는 어딘가로 흡수돼야 될 텐데 이렇게 흡수될 경우가 높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중국이라는, 우리는 중국 민족이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다 중국이 되는 거야. 중국 애들이 이런 계산이 없을까?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 얘들아,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북한과 우리가 화해해야 됩니다. 친해져야 돼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줘야 돼. 야, 너희들 살기 어렵냐? 너희들 쌀 없냐? 우리가 보내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왜?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그러면서 같은 동족이라는 사실들을 주입시켜줘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무너졌을 때 여기가 쭉 우리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런 상상까지 한번 해봐.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북한은 중국과 훨씬 더 친합니다. 어딘가로 흡수될 것 같아. 어딘가일지는 모르죠. 선생님도 잘 예측을 못하니까. 근데 위험해. 위태위태해. 물론 쌀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마냥 우리가 못 사는 것 막 가난하고 못 살 때 무기한정 보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하지만 보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같은 민족인데. 경제적으로 보나 나중에 지정학적으로 보나 북한 땅을 가지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 통일 이야기할 때 쌤이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동북공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나 막판에 이야기한 거는 선생님이 약간 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동북공정에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중국애들 멱살 잡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또는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 있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해보세요. 알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